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9%로 결국 10%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야말로 비상상황입니다. 소위 말하는 명태균 녹취록은 지금 연일 터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또 무슨 폭로가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명태균 녹취록은 지금까지 흘러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약간의 팩트에 대부분의 과장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만 팩트와 흑오의 경계선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야당의 훌륭한 선동도구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야당은 앞으로도 계속 살라미 전술을 펼칠 것입니다. 명태균이 제3자와 통화하는 정체불명의 전화통화 내용 녹취록을 짜집게 하면서 찔끔찔끔 흘리면서 여론을 계속 호도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명태균은 조원희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회의원 서초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공천을 받은 것도 마치 자기가 힘을 썼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 조원희 의원은 무려 5명이 실시한 당내 1차 경선에서 과반을 확보해서 후보로 확정됐었습니다. 명태균의 주장과는 전혀 동떨어진 사실입니다. 명백한 명태균의 허풍인 것입니다. 이런 허풍들이 앞으로 폭로할 내용들에는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팩트 여부를 떠나서 어쨌거나 파장은 지금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 팩트를 가려내기까지는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민주당은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지금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만큼 사실 없는 사실조차 부풀려서 터뜨릴 판인데, 명태균이라는 보기 좋고 또 먹기도 좋은 먹잇감이 생겼으니까 공세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이 분명합니다. 당장 이번 주 말이죠, 내일입니다. 이 장애 집회에서는 온갖 과장과 가짜 뉴스들이 생산되면서 민심을 현혹시켜 나갈 것입니다. 제대로 방치하면 정말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당장 한국갤럽 기준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경신해서 19%를 기록했습니다. 20%를 벗어나 10%대를 기록하는 것은 처음이죠. 부정평가 역시 72%로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보수의 안방인 대구 경북 지지율이 지난주 26%로 10%포인트 이상 급락하더니 다시 18%로 8%포인트가 폭락했습니다. 18% TK지역에서의 18%는 광주, 전라 6%, 인천, 경기 16%에 이어서 세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충격적이죠. 보수 진영 내 민심 위반이 그만큼 극심하다는 것입니다. 또 핵심 지지 기반인 고령층에서도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60대에서는 긍정평가가 24%, 부정평가가 66%입니다. 24%에 그쳤고 70대 이상에서도 부정평가가 47%로 긍정평가 41%보다 높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20대, 그러니까 18에서 29세, 20대부터 50대까지의 긍정평가는 5% 아래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의 박 전 대통령 지지율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보수층 역시 긍정 33%, 부정 57%로 부정평가가 과반에 달하 있고, 중도층은 긍정 14%, 부정 77%로 부정평가가 압도적입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조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44%로 동률이었습니다. 부정평가 이후에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17%로 지난번 조사보다 또 2%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여기에다 이번 조사기간 사흘 중 마지막 날인 10월 31일 민주당이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과 명태균의 통화 음성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 여론조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봐야 됩니다. 여론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2%포인트 상승하면서 민주당과 같은 32%로 동률을 이루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3대 요구 등을 요구하면서 용산과 대립각을 세운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대통령의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평가 17%를 제외시키면 35%로 국민의힘과 비슷한 지지율이 됩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도 어떤 식으로든 김건희 여사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야 대표의 역할평가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40%,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41%가 각각 대표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론은 대통령실과 차별화를 추진하고 있는 한동훈 대표의 힘을 실어주고 있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도록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0%로 폭락한 대구 경북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7%포인트 상승한 53%로 과반을 넘어서 대조를 이뤘습니다. 2일 장외 투쟁을 기점으로 야당의 공세는 분명히 선을 넘을 것입니다. 심지어 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국감에서 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대통령에게 하야를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무리 야당 의원이라고 하지만 TV로 생중계되는 국정감사장에서 대통령의 하야를 거론한다는 것은 그만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등 여권 전체에서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명태균이 제3자와 통화하면서 자기 자신을 과시한 녹취 파일은 앞으로 줄줄이 흘러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팩트 여부를 떠나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진석 실장이 오늘 국회 운영위 국감 답변에서 윤 대통령은 취임 전후에 공천 개입, 선거 개입과 같은 불법 행위를 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히 그랬어야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민 감정은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죠. 어떤 식으로든 대책을 마련하고 정권을 찬탈하려는 야당의 맛을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정진석 실장이 통화 내용은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될 것이 없는 내용이다. 공천에 개입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입증되지 못하고 있는 야당의 일방적인 정치적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그래서 뭘 어쩌자는 것입니까? 답답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적이나 법적, 상식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기다리는 민심이 다시 돌아오기라도 한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태가 이 지경이 됐으면 비서실장이 나서서 대통령에게 고언을 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빨리 다 잡아야 합니다. 비서실장이 나서서 대통령실과 한 대표 그리고 친윤계 모두가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됩니다.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낮밤을 새워서라도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0%로 추락한 상황에서 10%대로 추락한 상황에서 더 늦으면 정말로 국정 운영 추동력을 회복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준 모든 수치가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사건건 한동훈 대표를 비난하고 오늘 또 한동훈에 대한 비방을 멈추지 않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조차도 해법에서만큼은 한동훈식 해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누가 잘나고 못나서가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해법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하고 인적 쇄신을 하는 것 위에는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홍 시장은 오늘 SNS에 폐일은 하고 대통령 비서실부터 전면 쇄신하시고 내각도 전면 쇄신하여 새롭게 국민 앞에 나서시라 하는 말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면적인 비서실 물갈이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홍 시장은 앞서서 김건희 여사 활동 자제를 요청했죠. 그런데 이어서 이번에는 또 대통령 비서실의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한 대표의 수습책을 지지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홍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지면 우리에게 차기 대선은 없다. 윤통이 무너지면 우리 진영이 붕괴되고 대한민국은 또다시 좌파 포퓰리즘이 판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어떻게 쟁취한 정권인데 또다시 몰락의 길을 가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홍 시장은 그러면서 더구나 윤통과 한 뿌리인 한동훈이 동반자진을 시도하는 철부지 행각을 보면 더더욱 울화가 치민다라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초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지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재명 무리가 활개치도록 방치한다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어질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신속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집안 단속을 철저하게 하고 그 후 곧바로 이재명과 문재인을 처단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번 전쟁에서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어제 오후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이 지랄맞음이 쌓여 축제가 되겠지라는 제목의 에세이에 대한 서평을 올렸습니다. 단순한 서평으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문재인은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는 축제, 그러니까 축제가 되겠지, 이 지랄맞음이 쌓여서 축제가 되겠지라는 그 축제는 바로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는 축제를 머릿속에 두고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 추천이 목적이 아니었을 것이란 말이죠.
문재인은 딸 문다혜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3일 뒤에 SNS에 책을 소개했는데 그때 책 제목이 줬으면 그만이지 이런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당시에도 문다혜가 합의를 했고 합의금도 줬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이재명도 그렇고 문재인도 그렇고 진작에 사법적인 단죄를 받았어야 할 인간들에게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지 못하고 있다 보니 자기들이 살자고 자꾸만 뒤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홍준표 시장이 중국 제왕학에 나오는 면후흑심, 낯은 두껍고 마음은 검어야 한다 이런 말이죠. 후흑이라고도 합니다. 면후흑심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도 폼 좀 그만 잡고 처리할 것은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고 그렇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